이제 2학년 두 번째 파일에서는요, 빛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여러분들이 빛에 대해서 공부할 때 무척 어려워하는데 기본 원리를 알고 차근차근 적용하는 게 빛을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빛의 기본 원리 중에 빛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빛의 특징, 큰 특징 세 가지는 바로 1번 직진한다, 두 번째 반사한다, 세 번째 굴절한다. 직진과 반사와 굴절이 빛이 가진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이 중에 중요한 단어들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직진, 반사, 굴절이 빛의 특징입니다. 먼저 직진은 빛은 같은 매질, 즉 매질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빛이 통과하는 곳을 채운 물질들인데 같은 매질 안에서 빛은 직진합니다. 우리는 직진하는 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진하는 빛을 보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사할 물질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모기 향을 피운다, 연기를 피운다, 연기 알갱이에 반사돼서 보이고요. 물 속에서 빛이 지나갈 때는 우유를 살짝 풀어주면 레이저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유리판 등을 대도 볼 수가 있고요. 손을 이렇게 막 흔들어줘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빛이 지나가는 곳에 바람이 분다 이래도 우리는 빛이 지나가는 걸 모르죠. 왜냐? 반사되는 물체가 없기 때문에. 반사되는 물체가 있어야 빛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가 진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사되는 물체를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 잠깐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레이저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준비를 해뒀는데, 여기 레이저가 지금 여기 빨갛게 보이고 있죠? 네, 이 레이저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가는 경로가 전혀 안 보여요. 하지만 손이 이렇게 지나가면 레이저가 가는 경로가 보이죠? 왜냐면 손에 레이저 광원에서 빛이 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직진으로. 그런데 물체가 닿을 때마다 여기에서 반사가 일어나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금빛가루가 돼도 보이죠? 금빛가루가 돼도 보일 거예요. 살살. 근데 레이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바람이 분다고 해서 보이진 않죠. 왜냐? 반사되는 물질은 없잖아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는 반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사되는 물질이 있어야 레이저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 아까 전에 이제 레이저에서 잠깐 설명해 줬는데, 물체를 보는 과정은 우리 교과서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광원에서 빛이 직진을 해서 물체에 도착을 하죠. 물체에 도착을 하면 빛은 직진해서 물체에 도착하면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 이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서 우리는 본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체를 본다는 것 자체가 광원의 빛을 이용해서 보는 거예요. 광원이 없다, 깜깜한 곳에서 물체 안 보이죠? 물체가 없다, 볼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광원에서 빛이 출발해서 빛이 물체에 도착하면 반사현상이 일어나고, 이 반사현상에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물체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광원과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게 쉽습니다. 광원은 빛이 발생되는 것이 광원이에요. 대표적인 게 태양이 되겠죠? 태양은 광원입니다. 하늘에 반짝거리고 있는 별도 광원입니다. 그런데 광원이 아닌 애는 행성은 광원이 아닙니다. 지구 광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달도 광원이 아니고요. 이런 분필가루 광원이 아닙니다. 형광등 광원입니다. 핸드폰 화면 딱 켰을 때 빛이 나오죠? 광원입니다. 모니터 화면 광원입니다. 반딧불에 불 나는 곳, 반딧불에 빛나는 곳 광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체는 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원과 광원이 아닌 거 구별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물체에 닿으면 반사가 되는데, 반사라는 것은 어떠한 표면에 빛이 도착을 해서 다시 튕겨져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합니다. 도착을 해서 튕겨져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원과 반사 한 다음에 이제 4번 빛은 직진한다, 직진하는 빛을 확인한다는 제가 아까 해줬고요. 반사의 법칙 중요한 거 잘 보겠습니다. 반사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 법칙인데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요. 평면 거울이 있고요.
평면 거울에 입사되는 빛이 이렇게 존재할 때, 입사되는 빛이 평면 거울에 닿으면 닿은 곳에서 수직으로의 가짜선, 가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선을 생각할 거예요. 수직이에요. 우리는 이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법선이라고 하고요. 얘가 입사광선이 되겠죠.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각의 크기와 같은 각이 되도록 반사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반사되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하고요. 이 각을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반사의 법칙은요, 이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같답니다. 그래서 입사각 숫자와 반사각 숫자는 같다입니다. 이거 말고 세부적인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법선은 수직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면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각은 똑같은데, 그 소리는 입사되는 빛과 반사되는 빛과 법선은 같은 평면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평면에 있는 상태에서 반사의 법칙이 일어날 거예요. 야, 반사의 법칙, 이 그림은 진짜 중요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고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반사의 법칙을 설명했으면 우리는 정반사와 난반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반사, 난반사가 있는데요. 이런 게 정반사, 난반사예요. 어떤 평평한 거울면에 빛이 하나, 둘, 세 개가 약간 삐뚤어지면 나란히 왔다고 합시다. 나란히 왔으면 똑같이 나란히 나가는 거. 얘가 정반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표면 안에 빛이 하나, 둘, 세 개가 나란히 왔는데 얘는 일로 가고요. 얘는 일로 가고요. 얘는 이렇게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를 우리는 난반사라고 합니다. 정반사는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다 똑같이 나란히 들어와서 나란히 나가는 게 정반사. 난반사는 어지럽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나란히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어지럽게 나간다고 해서 난반사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반사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주로 평면 거울에서 일어나겠고요. 얘는 일반적인 물체 표면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평면 거울에서 상 그리는 방법을 많이 까먹으셨죠? 이거 오래전에 했으니까. 평면 거울에서 상 그리는 걸 알아볼게요. 먼저 평면 거울에서 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빛 확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확인한다는 것은 빛이 두 개가 모인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필요해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빛 두 개가 최소한 필요해요. 빛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평면 거울, 오목 거울, 볼록 거울, 그 다음에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모두 다 빛 두 개 이상 그려서 만나는 곳으로 물체의 상이 생기는 것을 했었어요. 이제 빛이 두 개가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빛의 위치, 물체의 위치, 또 광원의 위치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빛이 두 개가 모인다는 사실을 기초로 평면 거울에서의 상을 생각할게요. 이거 거울면이고요. 여기는 거울 뒤쪽이에요. 물체는 우리가 있는 세상은 여기고요. 여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겠죠. 여기에 선생님 주로 화살표를 했는데, 오늘은 화살표가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볼게요. 사람의 이런 꼭대기, 막대기로 볼게요. 그리고 모르니까 이제 요거 네모 볼게요. 동그라미 위에서 어떤 광원이 존재할 거예요. 형광등이든 백열등이든 태양이든 존재하면 태양빛에서 빛이 오겠죠, 여기. 그럼 여기서 반사가 많이 될 거예요, 난반사로. 그 중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면 수직으로 빛이 반사되겠죠, 이렇게 쫙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서 수직으로 반사된 빛이 있을 거예요. 빛 하나,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화살표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법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사각 반사각 각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이 빛이 만나는 곳에서 물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 빛하고 이 빛은 안 만날 것 같지, 앞으로? 앞으로 안 만날 거예요. 딱 봐도. 그러면 앞으로 안 만난다가 아니라 옛날에 만났을 거예요. 옛날에 만났어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데 어떻게 만났냐? 원래는 여기서 만난 거죠. 하지만 평면 거울에서는 빛이 직진한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인다, 꺾이는 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여기서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 요 빛은 원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 거죠. 하지만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이 빛은 원래는 이렇게 반사된 거죠. 근데 반사가 아니라 이렇게 왔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여기서 만났지요.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직진으로 가서 반사하고, 다음에 이렇게 가서 반사하고 해도 여기 똑같이 사각형 그리고 막대기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점선으로 생겨지는 물체의 상, 물체가 보이는 그림이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물체의 상이라고 해요. 물체의 상이 진짜 빛이 만난 게 아니라 가짜 빛, 점선의 가짜 빛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애들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평면거울에서 물체의 상은 허상입니다. 제가 평면거울에서 어떻게 물체가 보이는지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평면거울을 잘 이 부분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평면거울에서 반사가 되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에서 물체가 보이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둘 게 있는데, 볼록거울에서 우리는 방축이라는 용어를 배웠고요. 오목거울에서도 우리는 방축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볼록거울에서 안 보이는 세상에 초점이 있어요. 초점. 오목거울에서는 보이는 세상에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건데, 공통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었냐? 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빛 2개가 필요한데, 그 빛 2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았어요. 첫 번째, 방축과 나란한 빛, 초점을 지난다로 그렸고요. 두 번째, 거울 중앙으로 들어간 빛, 반사의 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물론 다 반사의 법칙인데 여기는 어떻게 적용하냐? 대칭으로 적용할 거예요. 볼게요. 광축과 나란한 빛과 거울 중앙, 요점이에요. 요점으로 들어간 빛을 그려서 빛 2개를 선택할 거예요. 먼저 볼록거울 볼게요. 볼록거울에서 물체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얘가 광축과 나란히 가면 반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딱 보기에 물체가 빛이 위로 가겠죠.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초점을 지난다. 그렇다고 이렇게 꺾일 수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빛이 나간다 생각할 거예요. 직진으로 이렇게 빛이 나간다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빛이 나간다. 그러니까 초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빛이 여기서 반사돼서 쭉 나갈 거예요.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이거 물체고요. 그러면 이제 빛 하나 그렸고요. 하나의 빛 그렸고요. 중앙으로 간 빛은 반사의 법칙대로 간다. 반사의 법칙대로. 그냥 여기가 평면거울이다라고 생각해서 반사의 법칙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축이 법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빛과 이 빛은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만났다.
여기서 말입니다. 그래서 작게 물체가 생겨요. 작게 물체 이상이 생기고 우리는 이런 상을 허상이라고 했죠. 가짜 상이니까. 그리고 바로 서 있죠. 바로 얘가 이렇게 위에 돼 있는데 위에도 돼 있죠. 바로선 다른 말로 정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이나요? 작게 보이나요? 원래 크기가 이만한데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축소가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볼록 거울인데 이 볼록 거울은 동영상을 확인하시고 등교할 때 학교 정문 왼쪽에 볼록 거울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이게 볼록 거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또 있냐? 버스 내리는 곳 위에, 그 다음에 슈퍼 같은데, 편의점 같은데 구석에 볼록 거울이 있을 수 있어요. 볼록 거울 꼭 관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런 경우가 오목 거울이죠. 오목 거울도 똑같이 그릴 거예요. 오목 거울 먼저 가까이서 그릴게요. 가까이서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광축과 나란히 가면 이번엔 이쪽으로 못 가죠. 그러면 초점을 지난다. 초점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으로 가면 대칭해서 간다. 역시 이 빛과 이 빛은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왔다. 얘는 여기서 왔다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만났네요. 그러면 이만한 원래 물체가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겠죠. 이거 역시 가짜 빛이 만났으므로 허상이고요. 바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죠. 여러분들 제가 밥 숟가락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에서 밥을 하나 딱 놓고 한번 관찰해봐라 라는 과제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시면 허상이고 바로선 즉 정립이고 확대돼서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목 거울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네, 여기다 그려볼게요. 초점이 여기 있고요. 오목 거울에 멀리 물체가 있으면 광축과 나란히 가서 초점을 지나고요. 중심으로 가서 대칭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갈상이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얘는 오목 거울에서 실제 빛이 만났기 때문에 이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섰죠.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선. 다른 말로 도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소돼서 보이는 걸 알았고 이 경우와 이 경우 모두 다 오목 거울은 두 가지 옵션으로 보여요. 허상으로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실상으로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목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록 거울은 한 가지 경우가 있다. 오목 거울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를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연습하시면 될 거고요. 처음 그리는 게 자신 없다. 그러면 볼록 거울, 허상, 바로 서 있고 축소다. 이런 그림이겠구나. 눈에 익히시고 오목 거울, 허상, 바로선, 정립. 가까울 때, 초점 안쪽에 있을 때, 초점 바깥쪽이 멀리 있으면 실상, 거꾸로 서 있고 축소다. 이렇게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빗단원의 반을 한 건데 나머지 반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반은 먼저 굴절부터 시작되죠. 여러분들은 굴절 현상을 어떻게 제가 가르쳐줬냐면 공기가 있고요. 물이 있을 때 공기와 물에서의 빛의 속도는 다릅니다. 공기는 빛의 속도가 빠른 곳이고요. 물은 빛의 속도가 느린 곳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통과하고 싶어요. 그럴 때 속도 차이에 의해서 빛이 직진을 못하고 꺾이게 돼요. 어떻게 꺾이냐? 꺾이는 방법은 입사광선이 경계면에 닿았을 때 법선을 생각할 거고요. 반사가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머지 빛이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때 우리는 이 각을 입사각, 이 각을 굴절각, 이 각을 반사각이라고 하죠. 제가 말로 했지만 여러분들 써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입사각, 굴절각, 반사각. 근데 굴절각이 더 작죠? 항상 굴절각이 작은 게 아니라 물 쪽의 굴절각이 공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의 빛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각이 작은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빛의 속도가 느린 쪽의 각도가 작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요 그림 기억하시고 여기가 입사각, 반사각 이 두 개는 반사의 법칙을 따를 거고요. 여기가 굴절각이 돼요. 굴절률이라고 우리 교과서에 붉은색 글씨가 있어요. 이 굴절률은 입사각과 굴절각의 비인데 이 비는 여러분들이 정확히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냐? 속도가 느린 쪽에 각이 작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빛의 속도가 다른 경계면에서 빛이 꺾이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렌즈를 이해할 수가 있죠. 먼저 볼록 렌즈 볼게요. 볼록 렌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볼록 렌즈를 보면 볼록 렌즈도 볼록 거울, 오목 거울과 똑같이 광축이 존재해요. 그리고 똑같이 초점이 존재해요. 양쪽이 있겠죠. 렌즈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법칙이 있어요. 광축과 나란하게 가면 초점을 지난다. 중앙심으로 가면 반사가 아니라 직진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먼저 자세히 탐구해보면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가면 여기서 굴절이 생기겠죠. 경계면 평면으로 생각하고 법선 생각하고 직진하는 각과 비교해서 작게 굴절할 거고요. 이유는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와 렌즈를 만든 유리에서의 빛의 속도를 비교하면 여기에 빛의 속도가 느리니까요. 다시 여기서 또 굴절이 되겠죠. 평면, 법선, 직진과 비교했을 때 꺾어지는 선. 각도가 더 커지는 이유는 여기는 빛의 속도가 느린 쪽, 여기는 빛의 속도가 빠른 쪽이니까 각도가 더 커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다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운데서 꺾이는 걸로 그림을 그렸으면 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볼록 거울에서의 빛의 굴절이에요. 죄송해요. 볼록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오목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에도 가서 이번엔 이렇게 가게 돼요. 왜냐? 초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꺾이고 가요. 또 하나 있어요. 빛이 이렇게 가운데서 꺾이는 거 말고 중심으로 빛이 가면 직진한다고 가르쳐줬어요. 빛이 중심으로 가면 직진한다고 가르쳐줬어요. 이것도 똑같이 빛이 직진으로 가면 중심으로 가요. 죄송해요. 중심으로 가면 직진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 보이는 상 설명을 너무 길게 되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했었어요. 246페이지와 247페이지 과제를 냈었거든요. 다 하라고 했었어요. 답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246페이지, 247페이지는요. 오목 렌즈는 하지 않았어요. 볼록 렌즈만 했거든요. 오목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광축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처음에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통과할까?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잘 보고 기억하세요. 렌즈 중심으로를 기억하시고 빛이 광축과 나란히 가서 렌즈 중심에서 초점이라고 표시된 곳을 향해서 직진으로 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렌즈 중심까지 갑니다. 그래서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광축이 존재하고요. 초점이 있는데 초점에서 빛이 이렇게 가요. 초점을 통과해서 가요. 그러면 초점을 통해서 가요. 그러면 이 빛은 쭉 가서 렌즈 중심에 갈 거예요. 그래서 광축과 나란히 갈 거예요. 이것도 쭉 가서 렌즈의 중심과 갈 거예요. 그래서 광축과 나란히 갈 거예요. 세 번째 그림 어떤 게 있냐? 세 번째 그림은 화살표가 그냥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살표를 직선으로 연결해보면 렌즈의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렌즈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직진으로 가요. 이 그림을 기초로 247페이지에 여러분들 다 검사해서 제가 다시 해라 뭐 해라 라고 했던 그림들이 있거든요. 즉 볼록 렌즈에서 허상이 생기는 것과 볼록 렌즈에서 실상이 생기는데 이 실상은 거꾸로 뒤집혀서 생겨요. 요 그림 그리는 거 반드시 친구들과 확인해서 꼭 그려보시기 바래요. 반드시 이 그림 3개와 247페이지에 있는 볼록 렌즈 허상, 볼록 렌즈 실상 그림은 반드시 직접 혼자서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 탐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람의 눈은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요. 왜냐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 안에 이 세상 모든 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볼록 렌즈를 빛으로 모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모니터 크기가 여러분들 눈 크기보다 크죠. 예. 그런 이유도 전부 다 볼록 렌즈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러분들 어떤 거 공부할 거냐? 바로 빛, RGB, 빛의 분산, 빛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배웠어요. 프리즘에 빛이 이렇게 하얀색 빛이 가면 꺾여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생긴다. 여기 있는 색깔은요 빨주노초 파란보, 즉 하얀색 빛에 포함된 색깔들이 생기지 여기 안에 까만색이 있을 수 없지요. 태양광이면 까만색 없고요 하얀색 없습니다.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도 뭐 이상한 색깔이 아니라 무지개색이 있습니다. 무지개색이 뭔지는 알죠? 빨주노초 파란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광원이 태양빛이 아니라 불꽃 반응 색깔이다 라고 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주로 단색광, 한 가지 색깔 빛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데 빛을 나눠놓은 거예요. 색깔별로 딱 나눈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찾아봤어요. 여기 빨주노초 파란보를 거꾸로 다 쏘면 하얀색 빛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 경로대로 그대로 다 쏘면 모아서서 하얀색 빛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이 세상 빛 중에서 빨강하고 초록하고 파랑을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을 동시에 쏘면 가운데 하얀색이 나왔어요. 즉, 세 색깔이 합쳐지면 하얀색이구나. 여기 노란색, 여기 다홍색, 여기 청록색이 생기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삼원색이라고 해요. 빛의 삼원색. 빨강, 파랑, 초록. RGB예요.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이 빛의 삼원색을 알았으면 맨 처음에 그랬던 거 생각해요.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은 빛이 반사해서 본다고 했거든요. 이제 RGB를 기초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색깔이 보이는 것을 탐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의 자석이 있거든요. 이거 빨간색으로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이 빨간색은 어떻게 보이는 거냐? 광원에서 흰색 빛이 여기 도착을 하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색깔만? 빨강 빛만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빨간 색깔이네 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흰색 빛은 원래는
빨강 더하기 초록 더하기 파랑이죠. 아까 전에 RGB 요거 동그라미 3개 했던 거 기억을 하면 흰색은 세 색깔을 합쳐야 흰색이 되죠. 그래서 이게 흰색빛이 왔다. 세 색깔이 합쳐져서 왔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빨강이 반사됐다 라는 소리는 얘는 초록과 파랑을 흡수했다는 소리죠. 흡수했다는 소리.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여기 적당한 예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노란 색깔이 노란 색깔. 안 붙는데 볼게요. 이거 볼게요. 이게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이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광원에서 흰빛이 올 거예요, 흰빛. 흰색빛이 올 거예요. 흰색빛은 다시 빨강, 파랑, 초록이 다 들어있겠죠? 근데 우리들 눈에 노랑으로 보여요, 노랑. 노랑은 초록 더하기 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을 반사하는 거예요. 대신 파란색을 어떻게 하는 거냐? 흡수하는 거죠. 파란색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이처럼 어떤 색깔이 보인다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간과 초록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연습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추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 맞추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 파일을 마감할게요. 푸는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래요. 어떤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을 몰라요. 그냥 모를 거예요. 근데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냐? 3가지 정보가 있어요. 처음에 파랑색 조명이 있어요. 여기는 청록색 조명이 있어요. 여기는 다홍색 조명이 있어요.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파란색 조명 속에 딱 들어갔더니 이 물체는 까망이에요. 까망으로 보임. 결과가 나왔어요. 파란색 조명이 갔는데 까망으로 보였네. 뭔지 몰라도 까망. 청록색 조명을 딱 비췄어요. 청록색 조명을 딱 비췄는데 얘는 청록색 조명을 딱 봤을 때 초록으로 보여요. 초록으로 보임. 아셨죠? 다홍색 조명을 딱 비췄는데 다홍 색깔이 아니라 얘는 빨강으로 보여요. 빨강으로 보임. 그러면 이 물체는 무슨 색깔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스스로 맞췄으면 정말 제가 내는 문제,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답은 볼게요. 파란색 조명이 가서 까망으로 보인다. 라면 얘는 파랑색 흡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흡수. 청록색 조명은요, 청록이니까 파랑 더하기 초록이거든요. 파란색과 초록색이 여기 조명에 확 오는데 초록으로 보인다. 아까 파란색을 흡수했죠? 당연히 파랑 흡수는 당연한 거고, 초록을 보이니까 초록을 반사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음 색깔 조명은 빨강 더하기 파랑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이 보여준 건데, 파랑은 흡수죠. 파랑. 이 물체는 파랑 흡수잖아요. 물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파랑 흡수 다 똑같겠죠. 그리고 빨강으로 보이니까 빨강 반사네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는 파랑은 흡수하고 빨강과 초록이 반사되니까 얘는 노랑이 되겠네요. 노란 색깔 물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풀었다. 아, 대단한 정도 수준이고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어떤 색깔로, 어떤 조명에서 어떤 색깔로 보이는지 힌트를 몇 가지 알면 그 물체 색깔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삼원색을 응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봤고요. 당연히 단원 조합 문제를 꼭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 파일에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는 지구의 크기 구하기,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